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찌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고 한번 들으면 알 법한 건데, 근데 의외로 투자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하거나 못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부분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놓치면서 잘 몰라 하는 부분, 이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실전 매매에서 포지션을 짤 때 실제로 저한테는 굉장히 작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매매를 할 때 거부감이 생겨, 이럴 수 있는 건데,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거부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라서 제가 간단한 기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매매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런 거거든요. 매매를 하다 보면은, 제가 클럽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. 클럽에서 예전에 처음에 오신 분들,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괜찮은 종목을 잡았는데,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, 실수로 잘 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팔아버렸다. 여기서 난 팔 생각 없었는데 일부만 수익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잘못 눌러서 팔아버렸다. 또는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서 내가 이제 관리하려고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주면서 리밸런싱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매수 버튼을 매도 버튼으로 잘못 눌러서 팔아버렸다. 이런 주문 실수. 저 같은 경우에는 PC로 많이 하니까, ATS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, 근데 외부 일정이나 급한 일이나 아니면 개인 용무가 있어서 폰으로 해야 될 때 가끔씩 실수를 하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고 나면은 어떡하지? 멘붕,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거 되게 의외로 간단한데, 제가 실제로 이런 설명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예요. 뭔가 주문 실수하면은 그 시점에 바로 그 실수한 포지션을 메이크업하면 됩니다.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안 팔려고 했는데 매도했다.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다시 매수를 하면 돼요. 정말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. 이렇게 하면 그냥 수수료만 좀 손해볼 뿐, 그 수수료 손해가 주문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전체 포지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는 거죠. 이렇게 하면 된다. 원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고 들으면 알 법한 얘기죠.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되거든요. 왜 그럴까?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? 여기서 왜를 생각해 보면 이유가 간단한데, 가격 때문이에요. 나는 평단이 이 밑에 있었는데, 훨씬 싸게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, 이런 케이스겠죠. 1번은. 그리고 2번은 나 여기서 포지션에서 물렸었는데 팔았다가 산다 한들 내 평단은 낮아졌지만 나는 이미 마이너스 찍어버렸어. 마이너스 실현손익 나버렸어. 이렇게 되는 거. 나한테 뭔가 피해가 가는 것 같은 숫자들이 직관적으로 보이고, 그걸로 인해서 나는 괜히 피해본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는 거거든요. 근데 냉정하게 원리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보여지는 수치는 분명히 달라집니다. 짜증나죠. 하지만 아까 말했었던 마이너스 수수료, 그거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거든요. 여기엔 다들 동의하시죠? 근데 이게 실전에서 잘 안 돼요. 근데 이거를, 이 맥락 원리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요, 이거를 알아야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고 본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인가, 이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실전에서 제가 이 원리를 어떤 식으로 접목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제가 이 종목을 어저께 샀거든요. 보시면은 솔직히 매매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잘한 매매는 아닙니다. 뭐 손해는 안 났지만 잘한 매매는 아니에요. 여기서 보면은 최고점에서 산 거죠. 이거를 뭐 매수를 잘했다,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 났었던 것도 여기서 바로 반납하게 되고, 그러고 나서 종가 매수한 거 여기서 이제 그냥 굉장히 약수익 아니면은 조금 적당히 수익 나고서 끝난 상태가 되는데, 이거거든요. 이거 매매 포인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잘한 매매 같지도 않고 뭣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,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여기에는 숨겨진 포인트가 있어요. 뭐냐면은, 저는 이 종목만을 본 게 아니라 제 계좌 안에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. 어저께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지난 매매에서 SKC라는 잘 나가는 종목, 이거는 사이즈가 다른데? 괜찮겠는데? 하면서 이 종목을 넘겼습니다. 계좌에서 슬롯을 이동시켰죠. 그냥 단기 단타하는 종목에서 스윙 종목으로 바꿨습니다. 판을 키우겠다 하면서. 그러면은 단기 단타 하는 종목에는 좀 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종목에 슬롯이 비었잖아요.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었던 질문이죠. 여기서 그러면은 이 종목을 그냥 다시 하든가 뭐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었는데, 이때 어차피 이 종목을 넘기면서 선택한 게, 저는 이 종목하고 지금 같이 잘 나가는 같은 섹터의 종목을 고른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얘가 잘 나간 만큼 이 종목은 제가 어저께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가져간 거예요. 근데 초반 시점에 옮긴 거죠.
자리를.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종목 가지고 단기 단타를 안 하게 되니까 그거를 바로 메이크업하는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했다. 그러면서 이게 시작 포지션이 된 거다. 이유는 여기서 그냥 잘 나가게 되면은 그 단기적인 상승폭을 먹기 위해서, 이때가 사실 거의 상한가 부근이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상따 트라이가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매매 시점만 놓고 보게 되면. 근데 실패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가 된 형태가 된 거고, 근데 이 종목을 그냥 단독으로 상따를 해야지가 아니라 얘 때문에 얘를 여기로 넘겨주면서 그 나머지 다른 이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그대로 메이크업 하면서, 마치 여기서 이 종목을 실수로 다 판 것과 같은 맥락.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저는 제 선택적으로 이 종목을 넘겼지만, 열로 넘겼습니다. 근데 사실상 계좌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를 내가 실수로 다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의 형태가 된 거죠. 그러니까 그냥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, 바톤 터치할 수 있는 거를, 그 포지션을 바로 열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요 매매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,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가격 관점에서 벗어나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진짜 이 종목을 난 무조건 상따해야지 이런 사람 아니면 여기서 안 들어가겠죠.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, 다른 거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스윙으로 넘기면서 이 종목을 단기 파동에서도 요 섹터 자체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했었던 거고,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, 불리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걸 리스크 걸은 거 대비해서 요거 먹으려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거냐, 너무 위험하게 매매한 거 아니냐, 이럴 수 있거든요.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었던 손익비 도대체 맞는 거냐,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역시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었던 것처럼 뭔가 포지션을, 메이크업하는 포지션을 취했었을 때, 나한테 불리한 거 위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. 요 포인트를 얘기한 거고요. 이 자체에선 저도 막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거나 잘한 매매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. 뭐 수익 났으니까 잘한 매매이긴 하지만, 그래도 제가 원했던 파동보다는 다소 약했다, 매매했지만 기대치엔 못 미쳤다,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데, 그거랑 상관없이 같은 상황에서 또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한테서의 기대치는 다소 못 미쳤지만 얘를 살렸잖아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이렇게 하고 나서 뒤에 아무것도 안 했다.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 종목을 이어서 하거나 이렇게 넘기지 않게 되면은 이 위에서 이 파동이 둔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지션 변화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키워놓은 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. 적당히 익절 컷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, 얘를 살려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. 이걸 단순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요 선택을 했었을 때 여기서 요 파동을 막 이거 수익 안 챙기면 어떡해, 매매 안 하면 어떡해 하는 그 포인트를 바로 이렇게 대체해가지고 거기서 연결지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, 사실 이 종목을 냅뒀지만 이 종목에 이어지는 파동을 얘랑 똑같이 움직이는 다른 종목 안에서 이렇게 이어갔으니까 저는 메이크업 매매를 한 거다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포지션 전략이 단순히 종목 하나에서 그냥 타점 맞추고 아니면 자리 잘 잡고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계좌 전체를 좀 힘있게 우상향시키는 그런 좀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네, 오늘 이 SKC 종목에 대한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, 계좌 관리 차원에서 종목을 이동시키면서 포지션 변화를 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. 그것도 같이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지난번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도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렇게 할 수 있구나, 참고가 많이 되겠죠. 넘기면서 쉽게 말하면 그 종목이 단기 트레이딩성으로는 날아가게 된 건데, 그 자리를 그냥 바로 채울 수도 있겠죠. 근데 SKC 그대로 채우는 것보다 YC캠을 채운 이유도 아마 있으실 거고, 그 순간에서 조금 더 수익 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거나 선호도에 맞춰서 고르셨을 텐데, 같은 섹터 안에서 그 종목을 대체할 만한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 여러 가지 생기지 않나요? 제가 좀 최대한 캐치를 해서 질문도 하고 얘기를 더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, 워낙에 이제 일반적인 설명 안에서 되고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궁금증은 해소하기 어렵잖아요.
그런 분들은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에 오셔서 추가적으로 피드백 받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클럽 안에서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수익도 낼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하는 게 좀 버겁다, 난 좀 제대로 배워서 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가입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가 있고요.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한 다음에 공지사항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신청서 넣어서 상담도 받아보고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